이제 이거는 중개 보수하고 실비입니다. 중개 보수. 우리가 이제 보수로 바뀌었어요. 중개 수수료가 아닙니다. 보수는 이제 공인중개업자도 상인이니까 상인이 받으니까 보수예요. 하고 실비. 중개보수와 실비는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요걸 초과 보수 받으니까 금지행위였죠. 그죠? 초과 보수는 1학년 일반이에요. 임등치고. 자, 그럼 1번에 중개보수는 당연히 받는 거야. 중개보수. 왜? 상인이니까 중개보수는 당연히 받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법정 보수를 받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인 자격으로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이란 말 안 적어도 당연히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상인이니까 중개보수는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서 중개보수 청구권. 자, 중개보수를 못 받는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으면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면 법 32조 제1항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법정 보수를 받습니다. 자, 다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만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공사가 잘못했어요.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수 못 받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개공이 중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수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개공의 잘못으로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되면 보수 못 받습니다. 개공이 잘못이 아니라 이 당사자의 잘못으로 거래가 깨졌다. 이때는 보수 받습니다. 개공이 잘못했을 때만 보수가 소멸돼요. 우측에 와서 양으로 3번 내려오세요.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이거예요. 개공이 잘못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되면 보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개공이 잘못해가지고 거래가 깨졌을 때는 보수 못 받아요. 개공이 잘못 없는데 자기들끼리 둘이 해제했다, 둘이 취소했다, 이거는 받습니다. 자, 그런 점을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 3번 중개보수의 범위. 일단 초과보수 적으세요. 초과보수는 금지행위죠. 몇 학년 몇 반이야? 1학년 1반. 그리고 임등치. 항상 금지행위는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해야 돼. 매알초판. 임등치. 자, 양을 1번에 이제 중개보수 한도 나옵니다. 자, 법 32조 볼까요? 법 32조. 중개보수 제4항. 주택 가로 열고 당연히 부속 토지 포함합니다. 주택의 중개보에 관한 보수와 그에 따른 실비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줄거돼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보수는 시도, 특별시, 광역시, 경상북도 조례로 정한다. 잘라주고 주택은. 그리고 주택 외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중개보수는 크게 이제 실비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 자, 중개보수는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하고 주택 외로 나눕니다. 자, 왜냐하면 주택은 이제 서민들이 사니까 이 보수를 좀 낮게 내린다는 거죠.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시도조례. 그리고 주택이 아닌 주택 외, 그리고 뭐 주택 외니까 토지 이런 거죠. 토지. 주택 외는 이거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 자, 주택은 시도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경북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그걸 기억하고,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이건 일부러 애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보여줍니다. 시험에서. 자, 동그라미 기억. 주택의 보수는 자,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 자, 동그라미 니은에서 두 번째 그 금액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일부러 애울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 거기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 설정 한번 볼까요? 자, 매매 교환. 자, 상한 요율이 거기 1,000분의 4부터 1,000분의 7까지입니다. 자, 맨 밑에 5천만 원 미만은 1,000분의 6 이내죠. 한도가 25만 원. 그리고 가장 비싼 15억 이상은 1,000분의 7 이내입니다. 다음, 임대차 등은 0.1이 더 낮죠. 5천만 원 미만은 1,000분의 5 이내. 15억 이상은 1,000분의 6 이내입니다. 그건 애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여기 딱 보여줍니다. 그거 가지고 갖다 뺏기면 돼. 일부러 외우지 말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옵니다. 이건 어디서 정한다고? 시도조례를 정한다. 이건 기억하고. 그 다음 2번은 외워나가야 돼. 이제 주택 외, 동그라미 외.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이거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국토부령. 주택 외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국토부령으로 보면 이걸 두 개 나누고 있어요. 주택 외는 일단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하고 오피스텔이 아닌 거하고 이렇게 나눠요. 자, 주택 외는 동그라미 니은을 1번으로 1 오피스텔. 그 다음에 디귿을 2 그 밖에 주택 외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오피스텔은 자주 나옵니다. 자, 오피스텔, 자, 땡땡 조심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오피스텔로 자, 줄거세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거 내보셔야 돼요.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85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일명 국민주택이라고 그러죠.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가 있어야 돼.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받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자, 외우죠. 어느 일방으로부터, 자, 매매하고 교환은 거래금액의 0.5%, 1,000분의 5. 매매와 교환은 0.5%,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0.4%, 1,000분의 4를 상한 요율로 합니다.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고, 자,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전용 입식부가 있고 화장실, 목욕실이 있어야죠. 매매하고 교환은 0.1%, 5%. 매매 교환이 아닌 임대차 등은 0.4%가 최대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피스텔. 자, 이렇게요. 오피스텔. 5죠, 그죠? 오피스텔. 5니까 0.5%. 오피스텔. 그러니까 1,000분의 5죠? 자, 그 다음에 매매하고 교환이 아닌 임대차는 1% 넣었죠? 1,000분의 4입니다. 오피스텔 0.5. 자, 2번 그 밖에 이제 오피스텔 외 중개대상물은 다 이제 0.9%야. 1,000분의 9.
땡땡.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오피스텔은 0.9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자, 포함해서 이제 건물이 아닌 것들, 토지, 상가, 입광공, 이거는 전부 1,000분의 9 이내에서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받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이 아닌, 자, 건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85제곱미터 초과한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 했죠? 입, 광, 공, 전부 1,000분의 9입니다. 1,000분의 9니까 0.9%죠? 요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구별 안 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별하지 않고 0.9% 범위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애올게. 자, 원래 주택은 원래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이거는 시험장에 가면 이제 애올 필요는 없어요. 주택 외는 자,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매매 교환은 얼마였죠? 0.5. 임대차는 0.4. 그거 내우고, 오피스텔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0.9%, 1,000분의 9%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부터 받는 게 0.9%입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리얼이 이제 이 초과 보수 받으면 임덩치 1학년 1반입니다. 자, 그럼 밑에 하나씩 가볼까요? 3번. 자, 적용. 자, 기억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억. 자,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자,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항상 사무소 따라다녀요. 중개보수는 사무소 따라다닌다.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는 안동에 있어요. 안동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지금 중개를 써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야 돼? 경상북도 조례를 따라야 돼? 경상북도 조례 따라야 됩니다. 항상 중개보수는 사무소 소재지 따라다닌다. 중개 사무소 소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개보수는 사무실 따라다닌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뒤에 나와. 자, 우리가 전문주까지, 자, 법인이 나오면 자, 법인에서 분사무소입니다. 자, 분사무소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한다. 분사무소 이전한다. 자, 분사무소 휴업한다. 분사무소 폐업한다. 다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죠?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자, 근데 이거에 예외가 있단 말이야. 이거 예외. 자, 조심해야 돼요. 중개보수는 뭐 따라간다 그랬어? 아까 사무소 따라간다 그랬죠? 이거는 분사무소 조례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법인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중개할 때는, 자, 분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서 보수받아야 돼요. 이건 예외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시도 조례를 따라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티귿이에요. 티귿. 자, 티귿은 이제 우리 복합 건물 있죠. 그죠? 겸용 건물. 자, 중개 대상물이 줄거보자. 건축물이, 자, 복합 건축물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관한 보수가 적용이 돼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의 보수입니다. 그런데 주택 면적이 조그만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자, 양가로 2번 한도 초과한 보수는 뭐라 그랬죠? 검증이죠. 1-1하고 임등치입니다. 하늘 기억해야 돼. 1-1 매알 초판이잖아. 1-1하고 임등치. 아까 잠깐 했죠. 강행 규정으로 일부 무효라 그랬죠. 0.9% 받아야 되는데 더 받으면 무효죠. 강행 규정.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쭉 줄거세요. 강행법규 초과보수 받으면 강행법규에 해당해서 따라서 한도를 초과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9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원 받았다. 얼마만 반환해 준다고? 100만원 일부만 반환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그 밑에 6권 해석에서 자,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중개보수가 만약에 900만원이다. 자, 토지여서 0.9%였어요. 즉 1000분의 9죠. 자, 그럼 900만원 받아야 돼. 플러스 자, 우리 부가세 받아야 안 받아요? 부가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얼마? 90만원 받겠죠? 990만원 받으면 됩니다. 자, 부가세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밑에 6권에서 보세요. 법정 중개보수에는 부가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부가세 받아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 안 돼. 고로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함께 수령한 경우에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는 세금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가세는 초과보수에 해당 안 해요. 자, 그럼 4번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죠. 중개보수 계산. 자, 1번에 이제 매매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자, 매매 대금 곱하기 요일 하면 돼. 요일. 자, 문제는 2번 분양권 중요 표시합니다. 자, 분양권은 자주 나와요. 자, 분양권은 얼마 받으면 되느냐? 우리 실무상 대개 보면 분양권 한 100만원씩 받고 있어, 대충.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자, 갑니다. 분양권. 자, 땡땡. 자,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분양권 거래금액은 줄거세요. 기납입금이야. 이미 준 납입금, 기납입금, 계약금, 중도금 등에다 P를 합하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자, 이미 납입한 금액에다가 P를 합한 게 분양권 중개배수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일이 3개 나와. 자, 3번에 동일한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같은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 거래가 또 동일 기회에 동일 3개 나오죠.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 2개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합니다. 자, 매매하고 임대차를 같은 사람이 했다. 그러면 매매만 중개보수 받아야 돼요.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 기회에 A와 B가 팔고, 자, 이 건물을 매매하고 팔고 and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그대로 사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제 거래는 2개지만 매매만 받습니다. 임대차는 못 받아요. 동일할 때는 매매와 임대차를 같이 했다. 매매만 중개보수 받아야 돼요. 다음 오른쪽 2번은 교환 갑니다. 자, 교환은 자, 이 땅하고 토지, 땅하고 이 건물을 이렇게 이제 교환한단 말이에요. 자, 교환하면 이 중에서 큰
큰 금액을 받습니다. 큰 금액. 자, 교환의 경우는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동그라미 크게 큰 거래금액 큰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땅은 만약에 10억이다. 요 건물은 9억이다. 이렇게 교환이 일어났다. 그러면 10억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큰 거래금액. 자, 3번에 임대차가 이제 많이 출제하는 경향인데, 자, 임대차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차임이 없는 전세, 일명 채권적 전세죠. 자, 채권적 전세는 채권적 전세금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자, 월세는 안 받고 전세금 1억이다 하면 1억이 거래금액입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이런 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월세 10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의 합산 금액으로 거래금액합니다. 월 단위에 100을 곱합니다. 환산해 준다는 거야. 예컨대 보증금 1억에 월 차임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거래금액 얼마로 하냐면, 자, 이거는, 자, 이 보증금 1억 더하기, 요 월 차임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100. 100만 원에 100을 곱하는 게 얼마죠? 100만 원? 1억이죠? 합하니까 얼마가 되죠? 2억이 된다는 거죠. 2억 곱하기 요일 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 요 점을 기억해야 돼. 월 차임 곱하기 100. 월 차임 곱하기 100. 그런데 다만, 여기 포인트야. 다만 이게 원칙인데, 자, 원칙인데, 우리 이제 서민을 보호하려고, 서민, 좀 잘 안 사는 서민 보호하려고, 그 뒤에, 자, 다만,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동그라미 쳐. 이하가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월 단위 차임에다가 100이 아니라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우리 서민을 보호하려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예컨대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이 30만 원 하죠. 30만. 그럼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죠? 합하니까 1,000만 원하고 3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이고? 3천이죠. 합하니까 얼마죠?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 근데 이거는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 1,000만 원 더하기 30만 곱하기 얼마 한다고? 70을 한다. 70을. 네. 보수를 낮춰주려고. 그럼 얼마죠? 2,100이죠? 2,100만. 그럼 합하니까 얼마죠? 3,100이 되는 거죠. 3,100만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자, 서민보호입니다. 서민보호.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5천만 원 미만이더라.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 곱하기 70을 하게 됩니다. 70. 요걸 자주 내요. 누구 보호하려고? 서민 보호하려는 겁니다. 자, 월세가 있을 때 합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고? 70을 합니다. 70. 서민 보호입니다. 미만이야, 미만. 딱 5천만 원이 되면 100 곱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미만일 때만 70 곱하는 거야. 미만의 뜻이 뭐예요?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럼 꼬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더하기 월 차임 40만 원이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죠? 얼마예요? 40만 곱하기 하니까 얼마죠? 4천만 원이죠. 합하니까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은 초과야, 초과가 아니야. 아, 미만이야, 미만이 아니야. 에? 미만이 아니죠? 미만이 아니니까 이거는 70을 곱한다, 100을 곱한다?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다가 여기를 합하는 거예요. 70이 아니에요. 5천이 나오면. 5천 미만이 나와야. 그러니까 4,999 나와야 70 하는 거야. 자, 5번 갑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자, 굉장히 질문이 가장 많아요. 중개보수는 언제 줍니까? 자, 여러분들은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중개보수를 빨리 받아야 돼? 늦게 받아야 돼? 빨리 받아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약정 시기에 받습니다. 이걸 몰라. 약정 시기. 자, 계약금 치를 때 보수 준다라고 약정했던 그때 받으면 돼요. 약정 시기. 여기 우선에 약정을 안 정했다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받는 거예요. 중요한다. 약정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이 없을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받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양가로 1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데 줄 거세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여기 보인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완료된 날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중개사가 됐다. 빨리 거기다 약정 시기를 정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개보수는 약정 시기에 따른다. 약정 안 했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잔금 지급을 칠 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실비가 뭐죠? 실비가 뭐예요, 우리? 실비는 옛날에는 실비식당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실비다 뭐죠? 가성비가 좋은 게 실비죠, 그죠? 자, 이는 실제 들어간 비용 뜻입니다. 자, 법 32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 예컨대 등기부 등본 떼본다 그런 거죠. 확인 또는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어요. 실비가 종류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파란 색깔 1번에 양가로 2번 갑니다. 실비는 두 개야. 1번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자, 요거는 누구한테 받겠어요? 등기부 등본 떼봤다.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등기부 등본 이름 올라가는 매도인. 그리고 뒤에 2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 요거는 매수인한테 받습니다. 오히려 잘해야 돼요.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실비는 매도인한테 받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예치되죠. 예치.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들어가는 실비. 즉 예치금은 매수인한테 받습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자, 이번에 실비 한도와 기준도, 양가 1번 실비 한도도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자, 실비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죠. 박스 안에. 자, 실비가 두 개가 있죠. 서울특별시 조례입니다. 자, 9분의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예컨대 등기부 등본 떼보는 거죠. 재정명서나 공부 발급 열람 수수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떼보는 서류죠. 교통비, 숙박비 등 여비. 이건 누구한테 받는다고? 매도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매도인에게. 근데 2번 계약금 등 지급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거는 매수인에게 받아요. 특히 계약금 등을 제3자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수수료, 바로 에스크로우 수수료죠. 다음 계약금 등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비, 이런 것들이 바로 매수인한테 받습니다. 자, 3번 중개 주시하세요. 실비 부담자. 자, 조심할게. 이 실비하고 중개 보수는 달라요. 중개 보수는 누구한테 받아요? 매도인한테 받아요? 매수인한테 받아요? 양쪽 다 받습니다.
근데 실비는 한쪽에만 일방에만 받는단 말이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실비는 한쪽에만 받는 거예요. 근데 중개보수는 쌍방에 다 받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실비보다는 일방이라고, 일방. 실비는 한쪽으로부터만 받습니다. 쌍방이 아니야. 그 밑에 1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매도인이야. 매도인. 매도인. 자, 한번 읽어보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개공사가 영수등 첨부해가지고 자 매도입니다. 매도인, 임대인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런 거 떼본 금액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청구합니다. 반대 2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대한 실비. 이거는 매수인 임차인에게입니다. 자, 요거는 예치금이죠. 그죠? 예치금. 자, 예치금. 요거는 두 번째 줄.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그 정도 한번 기억하면 되겠고, 뭐, 이 중개보수는 그렇게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7로 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207페이지에. 협회 오세요. 협회. 자, 협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협회는 우리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그러지 아까? 공제라 그랬죠. 공제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만 명이 공제 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한 18만 원씩 냅니다. 얼마입니까? 1년에. 엄청나죠? 한번 쳐보세요. 18만 원 곱하기 10만. 얼마입니까? 18만 원 곱하기 10만. 약 한 10만 명 되니까. 얼마입니까? 180억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180억입니까? 1800억입니까? 네? 180억이 들어오죠? 네. 그거 가지고, 뭐, 1년에, 중개사고 터지는 게 얼마 정도 되겠어요? 기껏해봤자 120억입니다. 180억 때문에 누가 싸워요? 네? 서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싸우는 거야. 예적이 싸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되니까, 공제로니까. 엄청난 겁니다. 예? 여기 예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횡령이가 떼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방법이 써야죠. 예. 근데 이 로비 자금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 협회가 지금 이번에 밀렸잖아요. 그죠? 그거 내렸잖아. 중개보수. 중개보수 내리고 나니까 집값 땅값 푹푹 떨어지고. 자, 그럼 협회도 가장 중요한 공제 사업이에요. 우리가 공제는 언제까지 가입한다 그랬어?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가보죠. 협회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 의의 갑니다. 의의는 협회는 누가 가입해요? 반드시 개공만 가입합니다. 개공. 그러니까 개공만 가입하는 거예요. 개공만. 개공이 아닌 사람은 가입 못합니다. 자, 갑니다. 의의는 개업 동그라미 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당연히 중개인도 개공이니까 중개인도 포함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또 중개인 포함은 그 차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 공인중개사 협회 줄여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야 임의적입니다. 필수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복수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고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훨씬 많아요.
여기 한 90% 가입되어 있고 세대하나 10%밖에 안 돼요. 자, 협회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제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하죠. 네트워크. 자, 이번에 협회 성격갑니다. 동그라미 1, 이미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개공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고정 기억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그러나 다음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가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개공만, 즉 중개인도 포함됩니다. 부칙 6조도 가입할 수 있어요. 개공이 아닌 사람은 가입 못해요. 여러분들은 가입이 안 돼요. 개공이 아니니까. 그 다음은 이번에 비영리의 동그라미 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자, 비영리,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영리가 아닌 목적의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자, 그래서 맨 밑에서 그 두 번째 줄이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에 관해서는 일단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이거 외에 민법에 동그라미 쳐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중개사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을 준용하게 됩니다. 사단이야 사단, 재단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법인은 사단하고 재단이 있잖아요. 그죠? 재단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단체죠. 사단법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인가주의야. 인가. 다음 페이지 3번 인가. 협회는 국토부장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인가입니다. 인가. 허가가 아니고 인가.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하죠. 항상 이게 이제 법인이니까 언제 성립하느냐?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이때 성립하죠. 자, 국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자, 제2절 협회 설립하러 갑니다. 자, 법 박스 41조 제3항 협회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회원 300인 이상이 빨기인이 돼가지고 정관 작성합니다. 빨기인은 처음 이제 법인을 만드는 사람을 빨기인이라 그래요. 300인 이상 빨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을 해가지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합니다. 등기한 때 성립한다. 자, 현재 이제 뭐 주된 사무소는 저 서울 봉천동에 있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이 창립총회 의결, 요걸 이제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법인 만들 때 총회를 처음 여는 걸 창립이라고 그래. 창립총회는 자, 발기인 300인 이상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함으로써 정관이 이제 완성이 되면, 자, 줄거돼요. 회원 600인 이상이 참석해야 돼.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이 출석하라고? 600입니다. 600.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입니다.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창립총회는 참가하는 사람이 서울특별시는 10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서울 100인. 그리고 서울 빼고 광역시하고 도, 특별자치대 각각 20일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걸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600명 이상이 되는데 서울에서 몇 명이라고? 100명 이상. 서울 빼고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입니다. 600, 120 잘 기억해야 됩니다. 120. 120이 참여해야 돼. 창립총회. 총 600인 이상인데 서울은 100인 이상, 기타 시도는 20인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창립총회 의결 마쳤어. 과반수. 그러면 이번에 자, 국장의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맨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해요. 언제 성립한다고?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한다. 왜? 법인이니까. 자, 그러면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협회 조직갑니다. 자, 협회는 자, 서울에 이제 협회 주된 사무소에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시도하고 시군구가 있겠죠. 여기 이제 지부 지회가 있습니다. 자, 부회입니다. 지부 지회. 자, 법 41조 갑니다. 제3 협회는 자,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 시도에는 지부, 시도,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상북도에는 지부를 자, 그 다음에 시군구, 안동시, 예천군, 서초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시도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현재 다 두고 있어요. 자, 시도는 지부, 시군구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 시행령구 32조 제1항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동그라미 시조입니다.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협회가 의결했다면 내용을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돼. 협회 감독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2항 협회가 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하게 되면 신고사항입니다.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다음 지회는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신고해야 돼. 자주 나옵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맨 위에 2번 협회 조직에서 양가로 2번 지부지회 잘 기억합니다. 지부지회는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사후신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면 누구한테 신고한다 그러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했어요. 4절에 협회 업무갑니다. 자, 업무에서, 자, 협회 1번에 고유 업무가 가끔 나와요. 자, 고유 업무에서 설정 한번 읽어보죠. 1.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차질 양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 연장 제정과 실천에 관한 업무. 전부 뭐라고 돼 있어? 회원이라고 돼 있죠. 회원이 누구였어요? 개공이야, 개공.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5번. 부동산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 제공업입니다. 우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해야 되죠. 여기 지금 공개한단 말이야. 부동산 정보 공개 관한 업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 6번 가장 중요한 공제사업이죠. 공제사업. 자, 이때 공제사업은 비영리야. 비영리 사업으로 회원 간의 상호 부재 목적으로는 180억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오른쪽에 이번에 수탁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어요. 협회가. 현재 우리 실무교육 수탁받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수탁 업무는 자, 협회가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죠.
자, 그렇게 갑니다. 협회는 우리 교육 업무 있죠. 그죠? 현재 협회가 위탁받은 게 바로 실무 교육 업무입니다. 교육 업무. 합격하고 나면 실무 교육 대개는 협회에서 받아요. 위탁받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공제사업 중에 표시하세요. 공제사업, 요것도 이제 10월 28 하나 적어 놓죠. 10월 28. 자, 공제사업의 자,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양가로 2번에 공제사업 성격은 비영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비영리 사업입니다. 자, 양가로 4번 공제 규정 중요합니다. 자, 공제 규정은 공제에 관한 일종의 약관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공제 규정 제정은 승인받아야 돼. 국장. 자,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받아야 돼요. 공제는 승인입니다. 승인. 그리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기억 정도는 기억합니다. 기억. 공제 규정은 공제 사업의 범위 정의하죠. 공제 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건 기억하시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그 동그라미 다 있죠. 위에서 세 번째 다.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이건 외워야 돼. 10% 이상입니다.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땡땡. 공제 사고 발생률하고 공제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데 줄거세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100%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책임 적응비금은 다른 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을 할 때만 써먹는 거야. 공제로 수익금의 몇 프로 이상을 10% 이상으로 책임 준비금을 계속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100% 10입니다. 10% 이상 책임 준비금은 10% 이상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조심. 회계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고 책임 준비금을 자, 다른데 사용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협회는 자,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책임 준비금 없으면요, 나중에 손해배상 못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공제는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관리한다. 잘라주고 또 책임 준비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책임 준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임 준비금은 손해배상해 줄 때만 사용해야지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의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고 다른 도로 전용하면 횡령죄로 감옥에 간단 말이야. 다음 6번 공제사업 운용은 공시 알려야 됩니다. 자, 갑니다.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돼요. 알려야 된다. 자, 다음 사항을 자, 쭉 나가죠.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매 회계 종료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돼요. 자, 7번 갑니다. 공제사업을 또 검사받아야 되겠죠? 금감원장입니다. 자, 법 이름은 필요 없고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장이 공제사업 검사합니다. 또 8번 가장 중요한 거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 동그라미 치세요.
공제사업 운영을 좀 개선하라고 개선 명령합니다. 국장이야.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에 거의 한 180억씩 들어오잖아요. 자산 운영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들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선 명령은 가끔 나와요. 보세요. 자, 어떻게 명령하느냐? 1번은 변경, 2번도 변경, 3번도 변경을 잘 보세요. 1.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 예탁 기간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의 변경. 자, 4번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다음 5.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손실 처리해야 되겠죠? 손실 처리. 그리고 6번.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 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동그라미 쳐 개선 명령입니다. 개선 명령. 자, 외우는 방법 1번이 1, 2, 3은 변경. 6번은 개선 명령. 거의 이걸 답으로 내요. 자, 오른쪽에 와서 이제 9. 재무 건전성 유지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재무 건전성의 기준은, 자, 기업, 협회는 취급 여력 비율을 100% 유지해야 돼요.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취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책임 준비금은 헷갈리면 안 돼요. 책임 준비금은 몇 프로? 100분의 10이어서 10% 이상 정합니다. 공제로 수입액에. 그러나 취급 여력은 100%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10번으로 임원에 대한 제재 등 무조건 협회는 국장이 감독한다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협회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해임 요구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어요. 자, 1번 공제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 처리한 경우 가장 중요하죠. 공제. 2번 개선 명령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재무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으면 임원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중요 표시하세요.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자주 나와.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제사업이라고 그랬죠. 요걸 이제 감독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 감독하는 데가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감독하니까 중요하겠죠? 운영위원회.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이 필수기관, 저 옆에. 필수기관입니다. 자, 일 성격은 공제사업이야.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지를 동원해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다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야. 반드시 필수적으로 둔다. 운영 반드시 둬야 돼.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구성에서 기업. 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 1명 각각 두고 굉장히 자주 나와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엄청 싸워요. 돈이니까. 호선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각각 선거로 호선합니다.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야. 호선합니다. 대지게 싸워요만. 서로 하려고. 자, 1년에 180이 들어있죠. 그러면 30년 동안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을까? 엄청난 겁니다. 자, 니은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 우리가 보통 홀수로 많이 만든다 그랬죠? 과반수 때문에. 자, 19명이에요. 몇 명? 19명. 그래서 많이 네, 19명. 갑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바로 밑에 줄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입니다. 찾았어요? 니은 운영위원회는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성별을 고려합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19명 이내를 합니다.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19명 이내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협회에서 운영위원은 남녀를 잘 고려하여 19명 이내를 합니다. 자, 밑에 몇 명은 필요 없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운영위원회 업무는 감독기관이라고 그랬죠.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그 업무를 감독합니다. 감독한다. 밑에 건 외울 필요 없고 감독기관. 자, 오른쪽 4번 갑니다. 운영. 자, 니은 조심. 니은 부위원장은 이원장을 보좌하고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기관입니다. 자, 디귿. 회의는 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아까 19명 이내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 5절 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협회는 국장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국장이 감독해. 자, 밑에 갑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자, 협회 있겠죠. 그리고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합니다. 협회도 국장이, 지부도 국장이, 지회도 국장입니다. 에 대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해서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장이 협회, 지부, 지회 다 감독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2번 협회 강본 오로지 국장입니다. 오로지 국장만이 감독권자야. 자, 그리고 조심해야 돼.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봉천동에 있는 거, 시도에 있는 지부, 자, 시군구에 있는 지회도 국장이 감독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부, 지회도 등록관청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감독해요. 자, 3번의 감독 방법은 1. 행정, 명령할 수 있다. 국장은 명령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행정조사 나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협회에 대한 제재. 협회 동그라미 치세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무조건 협회가 나오면 무조건 협회 돈이 많으니까 과태료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동그라미 크게. 국토부 장관은 협회가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립니다.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협회 잘못한 1. 가장 중요한 공제사업 운용 실정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라 그랬죠. 다음 2. 공제사업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명령했는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검사를 방해하거나 국장의 조사 검사를 방해한 경우. 그냥 밑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협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500만 원 때린다? 국장이 500만 원 때린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 문제 하나 하고 좀 쉬죠. 딱 한 문제만 풀어보죠. 최근에 뭐가 나왔나요? 네, 33회 8번 문제 보죠. 08 작년에 어떤 거 찾았습니까? 08 이 법령상 공인중 협회의 공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공제사업 틀린 것. 자,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하고 분리하라 그랬죠?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공제는 가장 돈이 많으니까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2번 공제 규정에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나왔네요. 책임준비율은 몇 프로 이상? 10%, 100분의 10 이상이죠? 적립비율은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답 나왔네 이거죠? 100분의 20이 아니라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 이게 공제는 꼭 나와요. 수입액의 10%. 3번 국장은 협회에, 그럼 아까 우리 180억이었죠. 그죠? 거기 10%는 얼마야? 18억만 놔두면 돼요.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죠? 자, 3번 국장은 협회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자산 애탁 기간에 변경 나오겠죠?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신한은행에서 국민으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명할 수 있다. 4번 국장은 협회 자산 상황이 또 불량하여 중개사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불건정 자산에 대해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도 있다. 5번 공시네요.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 운영 실적을 3개월 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부 등을 통하여 공제교육자에게 공시하죠. 공시하여야 한다. 답은 쉬웠죠? 답은 10%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포상금 한번 받으러 가보죠.